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의사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추진공사 3탄 선도관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선도관이 뭐냐면 자 이거는 본관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배관이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이제 매일 선도 말 그대로 선도 어 굴착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서 작업자가 인력으로 굴착을 하든 기계로 굴착하든 여기에 이쪽에 서 가지고 딱 이제 굴지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위상부에 그러니까 근로자의 땅을 파면서 근로자 및 장비를 보호해 주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선도관은 이제 땅을 굴진하면서 압입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많은 하중을 받습니다. 어, 뭐 이제 그다가 막 돌도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장애물로 인해서 요 관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선도관 앞에 보강 철근을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. 이제 선도관은 이런 개념이고요. 예. 이제 작업자가 선도관 보강하기 위해서 슬링벨트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뒷면을 잘라가지고 앞면에다가 요만큼을 오려서 위에다가 이제 덧붙이게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선도관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선도관이라고 해서 여러분 단가가 표준품 셈에 선도관 제작해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이제 기계품 셈도 보면은 기계나 이제 토목품 셈 쪽에 보면은 그 단가를 조합해가지고 말만 선도관 제작해가지고 아래에 그 무슨 뭐 강판 절단 용접 뭐 이제 이런 걸 내용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 그 열혈 강판하고 후판하고의 그 개념을 좀 아셔야지 좀 이해가 가요. 열혈 강판 샘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려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열혈 강판은 제가공에서 나온 제품 냉연 강판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용 강판, 강판 체제, 건축 자재 등을 만든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. 이거는 네이버에 열혈 강판 치면은 이게 용어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일로 제 블로그에 담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열혈 강판을 더 이제 뭐 이제 가공해가지고 흔히 그 자동차 겉에 뭐 앞펜다 뭐 이렇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판을 냉연해 가지고 자동차용 강판을 만드는 겁니다. 여기 이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.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철판을 절단해서 용접하면 되고요. 여기 이게 쓴 이유는 아래에 이제 그 요걸 계산을 해 보니까 1100짜리의 사이즈가 안 나와요. 그래서 계산의 오류 또는 설계자의 의도가 이제 더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. 제가 이거를 1100짜리로 파이알 제곱으로 해서 2파이알이죠.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은 요수량이 안 나와요. 요수량이 좀 부족하더라고요. 요거에 뭐 이제 그 그 이제 선출 경위는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숫자만 쳐져 있어서 제가 해석은 제가 못했습니다. 근데 다만 길이는 근사치로 나온다는 말씀만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선도관 제작에 들어가는 그 품은 열혈 후판 그리고 강판 절단 필레 용접 해가지고 요거는 다 표준품 셈에 다 있어요. 그래서 요 단가를 추진 선도관 제작 또는 내가 여기다가 뭐 물의 사나이 선도관 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만들면 그건 물의 사나이 선도관 제작 단가가 되는 겁니다. 자, 요건 열혈 후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할까요? 후판도 읽어보겠습니다. 후판의 정의. 후판은 기본적으로 6mm 이상의 철판을
후판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답니다. 보통 배 만들 때 조선용 판재 많이 쓰이고 있고요. 그뿐만 아니라 송유관용, 건설용으로 많이 쓰인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열혈 후판으로 선도관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두께는 설계할 때마다 좀 다른데,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위 대가에는 12에서 20T 그 사이에 있는 열혈 후판을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품셈을 찾아봤어요. 품셈이래. 물가 자료를 찾아봤는데, 열혈 강판 해가지고 12에 20 해가지고 전국 표준 단가로 해서 보니까 115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게 톤당이니까 키로로 나타내려면 나누기 1000 해서 계산을 해보면 1150원 되겠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메다당 단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.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판 절단에 대해서 이제 품을 설명을 드릴게요. 후판은 자재비입니다, 여러분. 키로당 얼마인지만 나타내시면 되고요. 수량은 630에서 693, 693,968원 곱하기 1100원 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. 630.88kg를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. 그리고 강판 절단 품을 뽑아 보겠습니다. 제가 제 사이트에 있는 2023년 표준품셈 보면 13-2-2 보면 강판 절단이라고 품이 있어요. 철판 두께가 12T니까 14T네요. 12하고 20 나눠서 이게 원래 평균을 취하는 건데 20, 32니까 1은이 26, 12 원래 16T여야 되는데 14T로 돼 있네요. 그냥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번 14T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. 14T니까 이렇게 쭉 읽어 보시고, 절단 T는 14, 4.98m. 강판을 절단은 하겠죠. 이게 절단을 한 이유는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한번 절단을 해요. 뒷면에서 이제 절단을 하겠죠. 원의 둘레만큼 절단해서 앞으로 이게 빼진 겁니다. 아마 이게 아마 50전이나 30전 정도 될 거예요. 폭은. 그래서 12, 20T. 예, 맞습니다. 절단 T 14mm 철판 두께 14mm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. 아마 이걸로 설계를 했을 겁니다. 용접공 특별인부 해가지고 강판 절단 1위 대관 하나 만들어서 단가를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선도관을 잘랐으면은 이제 요 선도관에다가 요 앞에 갱구 부분에 앞부분에 이거를 용접을 해야 돼요. 두 번을 용접하겠죠, 여러분. 원의 둘레 두 번입니다. 그러니까 필레 용접. 그래서 이 곱하기 2 한 거예요. 네,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. 2816, 2918. 안 맞네. 안 맞는 이유가 있겠죠, 여러분. 248, 29, 18, 28, 16. 예, 안 맞네요.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예,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4.98에다가 곱하기 2 해서 필레 용접 면적에다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. 여러분 요 1위대가 요거는 수량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량을 산출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. 단가 차이 크게 없습니다. 어떻게 나왔다고 그 발주처나 그 도급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. 예, 하고 아크 용접, 필레 용접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. 필레 용접 뜻이 뭘까요?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접합할 때 재료가 겹친 부분에 금속을 녹여 붙이는 방식의 용접을 필레 용접이라고 합니다. 보통 6mm 정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했을 거예요. 네, 맞네요. 하야.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, 여러분. 9분 50초 됐고 아무튼 이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블로그에 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